네, 안녕하세요. 학원관리 노션 템플릿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수업에서 선생님들 정보,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여러 개의 수업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 일지도 작성할 수 있고요. 뭐 진도표라든지 학생들 평가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성적까지 이 성적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날 또 출석이 또 이곳에 같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회비 결제 내역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연동돼서 이 학생들의 정보에도 뜨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상담했던 기록들은 이제 부모님과 학부모님들과 공유되지는 않는데 이곳에 또 저장해 놔서 선생님들이랑 함께 정보를 기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능으로는 학생들의 생일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메모나 매일 할 일들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화면에서 보강 계획이라든지 신규 학생 등록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신규생들이 여기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원의 일정들 등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첫 화면을 노션에서는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대시보드에서 학생을 눌러줍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학생의 정보들을 기록해줘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학생들이 재원 상태겠죠. 이제 신규 등록하면요. 나중에 바뀌면 휴원, 퇴원 바꿔주면 되고요. 어떤 중학교인지 적어줍니다. 네, 미리 등록된 걸 선택해줘도 되고요. 새롭게 템플릿 중학교 네, 엔터 치면 이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학년은요. 생년월일을 여기 생일을 등록해주면 자동으로 학년과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인 게 자동으로 뜨고요. 학생의 이름을 입력해주고 그리고 성별도 필요하면 입력하고 필요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등록했다고 해볼까요? 연락처도 입력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 거에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하고 싶으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싶으면 새롭게 기타 생성 눌러주면 생성이 됩니다. 필요 없으면 눌러서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메모하고 싶은 걸 메모하면 학생 정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수업 과목만 눌러보면 이 학생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 학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수업을 듣고 있다는 정보가 나중에 연동이 되고요. 결제일도 등록일에 맞게 매월 며칠인지 날짜가 뜹니다. 생일 정보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대시보드로 다시 나가볼까요? 대시보드에서 생일을 볼 수 있으니까 방금 등록한 학생이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나면요. 그 다음 수업으로 들어옵니다. 수업에서 선생님 정보를 먼저 등록해요. 영어 선생님을 등록해 볼게요. 이것도 등록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해도 되고요.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에 점 3개 눌러서 색깔을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등록하고 싶다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요. 이번 영어 선생님을 한번 등록해 볼게요. 지우고 싶은 건 X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선생님 이름 김영어 해볼까요? 수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떴는데요. 이 0도 선생님 수업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수업을 몇 개를 하는지 수업의 개수가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이 데이터 표에는요. 아래 계산이라는 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계산 눌러서 원하는 값으로 눌러주면 선생님이 9명이 등록됐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선생님을 등록했잖아요. 이 선생님이 하는 수업들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래 수업이 엄청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 빈칸이 하나 있네요. 삭제해도 됩니다. 네, 방금 등록한 영어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등록해 볼게요. 23년도 영어 15시에 김영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하는 수업이고 김영어 방금 선생님을 등록해놔서 이미 김영어 선생님이 뜨죠. 네, 플러스 버튼으로 이 선생님 담당이란 것을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월, 수, 금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다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영어 선생님이 수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먼저 등록해 놓고 이 칸을 클릭해서 다시 누른 다음에
아래로 끌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또는 눌러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등록해서 월, 수, 금. 시간도 원하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5시. 강의실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강하는 학생들을 눌러주세요.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김 이름.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리고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찾기가 어려우면요, 테스트 눌러주면 여기 해당하는 학생들이 뜨죠. 그래서 이미 1, 2, 3는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테스트 4는 방금 안 눌렀잖아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수강 중인 학생들이 나오고 5명이 등록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방금 과목이랑 선생님 이름만 눌렀는데요. 새로 만든 수업, 그리고 이 수업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한 번만 등록해주면 되고요. 이 영어 선생님의 이름 옆에 마우스를 올리고 열기를 눌러주면요, 이 작은 버튼이 생기죠?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놨는데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 일지를 이곳에 기록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했다. 시간까지 써볼까요? 시간까지 쓰고 싶으면요, 오후 3시에 수업을 했는데 오늘 학생이 테스트 1, 2, 3, 4랑 김이름이라는 학생이 수업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이름이 수업을 오늘 뭘 배웠는지 쓰는 겁니다. 이 수업명을 검색해서 눌러주시고요. 오늘 뭐 배웠는지 이렇게 써줍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좀 크게 보고 싶으면요, 앞으로 끌어서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왼쪽 위에 전체 페이지를 열기 누르면 화면이 커집니다. 크게 볼 수 있고요. 과제가 있다면 과제 써주시고 과제 제출 완료됐으면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결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출결에는 다른 선생님들의 학생까지 다 뜨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러면 필터를 눌러서 선생님 이름이 나에 해당하는 것만 눌러주면 내 학생과 관련된 아이들만 뜨게 됩니다. 네, 필터를 다시 지우고 싶으면 눌러서 선택된 걸 지워줘 버리면 되겠죠. 모두 뜨는데 한번 등록해 볼게요. 2023년 4월에 해당하는 출석을 기록할 건데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등록하면 됩니다. 어떤 수업을 듣는지 수업을 입력해 주고요. 이거죠. 그 방금 테스트 1 학생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1, 2, 3, 4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학생이 4명 수강하고 있잖아요. 다 입력하려면은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클릭해서 옆에 점 6개 있잖아요. 복제를 학생 수만큼 눌러주겠습니다. 복제가 그대로 됐죠? 학생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학생 이름 빼주고요. 테스트 1, 2, 다시 이것도 테스트 1은 빼주고 테스트 3, 너무 많으니까 검색해 볼까요? 3 플러스 눌러주고요. 테스트 1 빼주고 그 다음에 김 이름 학생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결석한 날짜만 입력해 주세요. 만약 4월 5일 결석했고 4월 10일 결석했어요. 그리고 김 이름이랑 학생 눌러서 4월 17일, 4월 19일 결석했다. 그럼 결석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특이사항은요, 17일은 병결이고 19일은 코로나로 결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인정 결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결석해서 등록을 해주면 수업 결제일에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병결 같은 경우는 보강 잡을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업 일지를 기록해 놓으면요,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날짜만 보고 싶다. 방금 했던 필터 정보만 등록해서 필터 추가,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 4월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번 월 4월 거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거 모두 볼 수 있고, 오늘만 보고 싶다. 하루만 등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오늘 기준이 아니라 범위 내로 등록해주면 내가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해서 원하는 날짜에 있는 수업 일지를 모두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업 일지까지 모두 봤고요. 학생 등록하고 선생님과 수업 과목을 등록했죠. 그러면 결석 학생은요, 여기 수업 일지에서 입력하는 것보다 수업 일지에서 진도표 정도만 입력하고 성적과 결석은 여기서 입력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결석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수업 일지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2023년 4월 한 달 동안 출석을 한 학생당 한 줄씩만 내가 맡은 학생들이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23 영어 여러 가지 영어 수업이 나오죠? 이거 영어 15시 김영 이게 내 수업이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수업 듣는 학생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1, 2, 3, 4 그리고 김영어 학생까지 만들면 되는데 이미 아까 등록을 했죠. 이거 선생님들 전체 보고 있잖아요. 수업 출결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복제 눌러주면요. 옆에 한 칸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를 눌러주면요. 선생님, 내 이름, 선생님 이름 눌러주면 이 선생님에 해당하는 수업만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업 일지에서도 등록하고 여기서 등록해서 중복됐는데요. 지우고 싶으면 삭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석 일수를 등록하고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결석회 담당 선생님은요. 이거는 수업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결석 일수, 결석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후원이거나 휴가를 갔거나 또는 코로나 같은 인정결석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 연장을 5일 동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5라고 입력해주면 결제일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기본 결제일에서 플러스 5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김이름 학생이 결석을 이틀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변결이고 하나는 변결이고 하나는 코로나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수업 결제일을 학원의 결제일을 하루 늦춰주겠다라고 한다면요. 2023년 4월 달에 월 말에 계산이 되겠죠. 필터가 2월만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필터를 제거해 볼게요. 그러면 김이름 이라는 학생이 17, 19일 날 결석했죠. 4월 7일은 병결, 4월 19일은 코로나인데 지금 코로나는 수업 연장을 해줄 거예요. 회비 결제일을 하루 연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일 연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놓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1만 입력해 주면 회비 결제일이 하루 잊어집니다. 그리고 해당 없음, 이게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이것도 속성 편집 눌러서 추가하고 싶은 옵션들을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해도 되고 왼쪽에 점 6개 끌어서 원하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지우고 싶으면 눌러서 삭제 또는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수업 결제일이 정말 하루가 늦어지게 됐는지 김이름 학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김이름이라는 학생이 매월 4일 결제가 아닌데 매월 3일 결제였는데 4일 결제로 하루가 늦어졌죠. 이렇게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까요? 결석에서 김이름 학생이 코로나로 출석을 7일 했다. 그래 7일 동안을 회비 결제를 연장해 주겠다라고 숫자 7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회비 내역에서 김이림이라는 학생의 결제일이 매월 10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2023년도 2월에 낙동강 학생에 대한 정보고요. 이건 2023년 2월에 북한사에 대한 학생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런 식으로 월에 한 줄씩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12월, 4월, 2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렬해서 연월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오래된 것부터 쭉 12월, 2월, 3월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고요.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하면 반대로 되겠죠? 지웠습니다. 필터를 눌러서 연월을 눌러주고 2023년도 거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2023년 2월 거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2월 것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종목만 필터, 그리고 보기 편하게 정렬해서 원하는 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볼게요. 성적에는요, 먼저 학교에서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정보와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만들었던 김이름 학생을 등록하고, 김이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해 2023학년도만 한번 입력해주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영어 과목에 대해서 입력해주고, 또 만약 수학이나 과학 다른 과목이면 다른 과목도 밑에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영, 수사과 이렇게 5과목도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건 학원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학원에서 성적이 나왔을 때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볼 수 있고 학부모님들과 공유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이다 라고 해서 이름 학생 등록해보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듣는 수업을 검색해 볼게요. 이 수업을 듣고 있죠? 이렇게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등록해 주거나 또는 학원에 따라서 분기별로 등록해 주면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지금 국어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평가 결과를 입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 내용이 뭐였는지 위쪽에 표 이름을 바꿔서 등록해도 되고요. 평가 1, 2, 3, 4로 만들어 놓고 그냥 평가 내용을 이곳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래서 주별로 또는 월별로 기록해주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볼 수 있습니다. 4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 봤다고 하면 평가 1, 2, 3, 4, 4번을 보겠죠. 보고 싶지 않으면 오른쪽 클릭해서 보기에서 숨기기, 오른쪽 클릭해서 보기에 숨기기 하면 평가가 4개만 만들어주고요. 더 만들고 싶으면 플러스로 만들 수 있고, 지금 보기에서 숨기기 했잖아요. 그 오른쪽에 점 3개 눌러서 속성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숨겼던 거 이 눈동자 클릭하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드래그하면 순서도 그대로 바뀝니다.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학생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필터 눌러서 학생 이름을 원하는 학생만 눌러서 볼 수 있고, 다시 필터를 지우고 싶으면 필터를 눌러서 필터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필터 눌러서 수업명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수업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23 국어 칸이니까 국어만 볼까요? 국어 이런 식으로 이 값을 포함한 데이터만 모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 국어 테이블이니까 23년도 거만 보고 싶다. 그럼 23 눌러서 이 값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눌러주면요. 23 써져 있는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수업명에 연도, 학년, 과목, 그리고 시간 이런 정보들을 수업명에 입력해주면 원하는 필터로 사용할 때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어차피 평가 기간을 입력해 놨으니까 필터를 지워버리고 평가 기간에서 2023을 포함하는 데이터만 뽑으면 2023년도 과가 보이겠죠. 또는 2023년 04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누르면 2023년도 4월 데이터, 이 학원에 대해서 국어 데이터가 모두 보이게 되겠죠. 지우고 싶으면 다시 필터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영수 사과 모두 이렇게 성적을 입력해 주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좀 평가하거나 코멘트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써놨는데 이곳에 평가 내용만 간략히 공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쭉 입력해줘도 되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학습 코멘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이름을 등록해가지고 김이름 누르고 마우스 아무 쪽을 눌리거나 ESC 누르면 네, 김이름 등록됐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2023년 4월이다 라고 누르고 해당 선생님 김영어 ESC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사항 이 영어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학생에 대해서 정보가 나중에 연동이 돼서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 입력, 출석까지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회비 한번 볼게요. 회비 내역은 학부모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학원에서만 볼 수 있고요.
먼저 이렇게 누른 다음에 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신규 학생이 등록이 되면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되거든요. 김영호 학생이라는 김이름이라는 학생 방금 등록했잖아요. 회비 눌러주면 그리고 옆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걸 연동을 시켜줍니다. 이 학생과 연동되죠. 그러면 매월 3일에 결제되는 건데요. 결제 예정일인 건데요. 이 학생이 4월 3일에 등록했거든요. 자동으로 3일이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있는 학생들 모두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회비 결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개씩 눌러서 회비 결제 내역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이름이라는 학생이 4월 3일 날 처음으로 신규 등록을 했죠? 얼마 입력했는지, 그러면은 신규 등록한 날짜다. 또 뭐 교재를 샀다. 그러면은 교재 금액이라든지 신규 등록 플러스 교재 구입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달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결제일이 4월 달 것만인지 또는 이번 연도인지 모두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눌러서 추가해주면요. 김이름 학생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김이름 학생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제거해주고 싶으면 다시 필터 제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필터 제거하면 모든 결제 내역을 한 번에 쭉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복잡하다라고 하면요. 구버전 회비 관리 내역도 넣어놨으니까요. 여기에 학생 이름만 등록해놓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쭉 입력해주고 한눈에 보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되면 또 그때 학생 이름 쭉 한 번만 만들어주고 1년치를 한 번에 그냥 쭉 입력하고 이렇게 간단히 입력하라고 구버전 회비 관리 폼을 그냥 그대로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비까지 모두 다 했고요. 아카이브는 이 템플릿을 만드는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모아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정보들을 다 지우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이 아카이브에 제가 모아놔서 복원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생일, 간단한 메모, 매일 할 일, 할 일을 등록할 수 있고요. 달력 위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연물을 등록해 놓으면 보기 편하고 그리고 날짜를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만 해도 날짜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학원 방학이면 여러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며칠 동안 하는지 드래그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지우고 싶으면 점 3개 눌러서 삭제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할 일이 다 완료가 되면 체크 눌러주면요. 왼쪽에 달력은 그대로 완료라고 표현되지만 오른쪽엔 체크하면 이렇게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거 하기 전에 상담 잠깐 볼게요. 여기 상담 기록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학부모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비 납입 내역 그리고 이 상담 내역은 학부모에게 공유가 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또는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내원했을 때 그럴 때 잠깐 열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생 버튼 눌러서 원하는 학생 눌러볼게요. 마우스를 이 이름 위에 올리면 옆에 작은 칸이 생겨요. 열기 누르면 이 금강산에 대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쭉 뜨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출결 2월에 대한 출결, 이 수업. 네, 여기 영어 수업은 4일, 9일, 13일에 결석했다라는 게 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에 뭐 수업일 결제일을 뭐 3일 동안 해줄 건지 이런 거 써주면은 바로 부모님이 알 수 있겠네요. 학교 성적 그동안 기록했던 게 쭉 뜨고요. 학원 성적도 아까 기록했던 것처럼 하면 쭉 국영수사가 모두 뜹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은 영어 수학 학원인데 사회과학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삭제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상담일진 지금 여기 있긴 있지만 어차피 학부모님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상담 내용을 쓰면 상담 날짜도 오늘로 그리고 지금 이건 영어가 12월인데 12월 거가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올해 5월 것만 보여주고 싶다. 이것도 필터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평가 기간을 2023년 5가 포함되는 걸로 나타내라. 그럼 5월 것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면서 어떤 걸 보여줄지 이것도 필터 이 제목 이 부분을 4월 것만 또는 5월 것만 보이게 해서 보여주면 이것만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위에 공유 눌러서 링크 옵션 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 허용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학부모님 보고 잘못 눌러서 편집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망가지니까 편집 허용만 체크 해제해 주시고, 템플릿 복제도 뭐 허용하게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꺼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링크를 복사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안내해주면 바로 공유가 됩니다. 링크로 연결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학생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눌러도 수정이 안 돼요. 이거는 수정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 성적 우리 아이가 이랬구나, 결석 이만큼 했구나, 국어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원 관리를 사용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정보 등록하고 수업 일지도 쓰고 진도표도 관리하고 출석, 결석 상황도 보고요. 그리고 인정 결석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회비 결제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적도 기록해서 학부모님들과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간단히 학원 업무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노션 템플릿을 이용하면은 프로그램과는 다른 매력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색깔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께 공유되는 페이지잖아요. 여기서 아이콘을 추가해서 학생들이 재밌게 학부모님들이 보여지게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커버를 추가하는데 이 커버 변경을 누르면은 이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학원마다 이 이미지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또는 학원의 특색을 살려서 어디 학원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학원 한마디 써서 이 커버를 만들어주면 이 커버도 학부모들에게 같이 보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있으면 댓글이나 네이버로 톡톡 문의 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또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기능들이나 불편한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